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줄리엔 각, 방송인 줄리엔 각, 스트롱맨이죠. 정말 연예계 탑5 안에 드는 스트롱맨이라고 그럽니다.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스트롱맨 줄리안 강이 출연한 것 같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찬원 씨의 미니 앨범을 소개하는 홍보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특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찬원 씨 마지막 소절을 라이브로 열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함께했던 줄리안 알베르토가 크게 감동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노래가 귀에 익숙한 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일러 씨, 타일러 이 사람은 웬만하면 감동도 없고 본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감동 한 척하지 않는 정말 진실맨 타일러, 천재. 톡파원 25시와 왠지 잘 맞는 것 같다. 하늘여행. 아마 타일러 씨는 그 노래를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여행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 본인의 노래를 또 톡파운 25시에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색 운동 특집이 전해졌습니다. 이색 운동 특집, 특히 일본에 나가지마 히로노이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로나19 때 헬스 짐이 문을 닫으니까 아마 홈 스포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148만 명이나 되고 한 최고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7,4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계단을 오르기를 날라 올라갑니다. 높은 계단을 날라서 4번 만에 그 계단 끝에 오릅니다. 물론 계단의 크기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4번 만에 잘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는 모르지만 그 일본 톡파원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 적어도 배 정도는 빠른 속도로 계단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을 들고, 양쪽에 40kg짜리 바벨을 들고 휴지를 의자 위에 쌓아놓고 그것을 제자리 뛰기 해서 그걸 넘는 모습.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힘든데 40kg짜리 바벨을 들고 그 휴지통을 뛰어넘는 걸 보니 저 사람 인간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홈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으면 40kg짜리 바벨을 들고 그 높은 각 휴지를 쌓아놓고 이것을 제자리 띄우기로 넘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방송에서도 시범을 해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톡파원, 외국에 나가서 현지 톡파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상품을 걸고 여기에 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도전을 했습니다. 이찬원 씨 1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그렇게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고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궁둥이가 가벼우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궁둥이가 가볍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DNA 체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떨어졌고, 줄리엔 강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기량을 보여줬죠. 여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타쿠야는 운동도 하지만 키도 크고 다리가 길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또 타쿠야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몸이 훈련이 잘 되어 있죠. 어쨌든 이찬원 씨는 여기에서는 졌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다쿠야가 1등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운동 특집 재미있었습니다. 또 염소 요가까지 있대네요. 염소는 높은 곳을 언덕을 오르는 그런 운동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엎드려서 이렇게 등을 들면은 그 어깨를 올라타서 염소가 밟아주는 염소 마사지 운동이겠죠. 뭐 염소 마사지 운동 아닌가, 등 밟기 염소 마사지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 5cm의 넓은 벨트에서 줄타기, 우리나라 왕의 남자에서 우리가 흔히 보았던 줄타기 운동이죠. 몸의 밸런스를 잡는 그런 운동이죠. 이것이 재즈와 합쳐져서 발리우드 댄스로까지 발전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 특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연마하면 할수록 발전할 수 있고 신장하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몽골의 홉스쿨 얼음축제, 여기에서 몽골 민속놀이, 줄다리기, 또 맨손으로 솥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또 뭐 경기가 있군요. 그 경기는 별로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썰매 경기. 몽골의 말들은 그렇게 대형마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마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쉼없이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나, 지치지 않는 이 말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뭐 해석도 나오고 있군요. 그 다음에 샤먼식 전통의식,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지불놀이 정도 수준에 뭐 해당이 되는군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칠레 수도 산티아고 아르마스 광장에 갔는데 여기에는 궁전이, 옛날 궁전, 지금 대통령궁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앙시장, 뭐 부산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라 그럽니다. 칠레가 워낙 길고 해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부산같이, 또 칠레의 이 수도는 언덕에 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부산에도 그 모노레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급경사를 달리는 모노레일이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칠레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바지에서 굉장히 상대편 후보와 아슬아슬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칠레 대통령이 케이팝을 선거 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케이팝 때문에 이 칠레 대통령이 당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대통령 나이가 1986년생이니까 36, 7이겠죠? 30대의 대통령이 칠레에서 탄생하는데 케이팝을 유세에 활용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 또 대통령 손에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들고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날 톡파운 25시 중에서 제가 가장 감격스럽게 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 만나지 못해서 늘 그들 똥구멍만 닦아줘야 되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결이 곱고 능력은 우수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왜 이렇게 범죄자들, 범죄 피의자들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기로서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기로서니
범죄자보다 못하겠습니까? 범죄 피의자보다 못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